짜잔. 자, 지금 할 내용을 리튬 아이온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 중요할 거 안 중요할 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 어디 있어요? 자동차 휴대폰이요. 바로 여러분 휴대전화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들어갑니까? 최근에?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가 다 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입니다. 혹은 뭐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구성되기도 하는데, 뭐 여하튼 리튬 관련 배터리가 지금 산업적으로 엄청나게 쓰이죠. 그래서 이 리튬 관련 배터리가 어떻게 구동되는지가 사실 최근 그 유명 대학 입시에 되게 많이 나와요. 서울대 카이스트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논리 구조를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이 왼쪽에 이상한 표시가 있죠. 이상한 표시가 있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짝대기가 그려져 있고, 리튬.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공간이 있고, 또 여기에 짝대기가 있고, 코발트, 리튬, 코발트 이쯤에 그려져 있죠. 맞습니까? 이런 상태로 이제 스위치가 연결이 돼 있고, 여기서 스위치 온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선 에노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노드 우리말 번역이 뭐야요? 에노드 우리말 번역 산화적.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이 그려놓은 걸로 보아 어디가 에노드란 얘기입니까? 여기가 에노드란 얘기겠죠? 그럼 이 에노드가 지금 여기에 이상하게 이렇게 짝대기 그려져 있고 리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혹시 여러분 그래파이트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파이트? 우리말 번역?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그래파이트 우리말 번역 뭡니까? 흑연이요. 흑연 알죠? 네. 여러분 그 샤프 펜슬에서 나오는 그 샤프심 그게 흑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흑연의 특징이 뭐냐면 이 흑연은 대표적인 층상 물질입니다. 층상 물질이 뭐냐면 이런 식의 판때기가 켜켜이 쌓여 있는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흑연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탄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층에 뭐 탄소 이렇게 흑연들만으로 이루어진 판처럼 생긴 물질, 요거를 뭐라고? 그래파이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말 번역 흑연. 알겠죠? 이제 여기 이상한 단어 하나가 있죠. 인터캘레이션. 보이세요? 자, 인터캘레이션이라고 쓰고 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층간 삽입이라고 합니다. 층간 삽입. 삽입은 어디에 뭐 집어넣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삽입이란 말을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층간이니까 흑연이라고 하는 판과 판 사이에 뭔가 물질을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집어넣는 기술적 테크닉을 뭐라고 부른다? 인터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흑연의 층 사이에다가 알칼리 금속을 쏙쏙쏙 넣어둔 상태의 물질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판때기 하나하나가 이런 것들이 다 흑연층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 사이에 리튬 원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리튬이라고 하는 건 속성상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금속. 금속이죠. 금속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흑연은 속성상 금속입니까, 비금속입니까? 흑연은 금속이 아니에요. 비금속이죠.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전기임성도가 더 크고 더 작습니까? 리튬이. 금속이 전기임성도가 커요, 작아요? 잠시만. 금속은 전기임성도가 커요, 작아요? 더 작아요. 무조건 작아야 되죠. 역으로 비금속은 전기임성도가 무조건 커야 되죠. 전 우주의 전기임성도 1등 누구예요? 플로린. 플로린이죠. 얘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비금속이죠. 그래서 전기임성도는 비금속인 것들이 당연히 더 크다. 그러면 봐봐. 흑연층에다가 리튬을 착착 넣어놨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고 금속이고 비금속이고 착착착 쌓여있는 거지.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자, 원래 리튬 금속은 최애 요각 전자가 몇 개야? 한 개. 원래 리튬은 이런 식으로 최외각 전자 한 개가 있잖아, 그지? 그 최외각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놀라웠게도 그 최외각 전자 중 몇 개가 리튬에 남아있지 못하고 흑연층으로 옮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왜겠어요? 얘는 전기임성도가 뭐하니까? 작은. 작으니까. 얘는 전기임성도가 크니까. 그리고 그 이제 분자궤도 함수적 분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흑연의 분자궤도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흑연의 분자궤도 함수를 분석하면 흑연은 기본적으로 자유전자를 아주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겸사겸사해서 리튬의 전자가 이런 식으로 흑연축으로 옮아가서 이 리튬의 이온가가 얼마? 1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최외각 전자가 하나 있을 때는 리튬의 산화수가 얼마예요? 제약분자 하나 있을 때요. 이때 리튬의 산화수는 0가잖아요, 0가. 리튬은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 최외각 전자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최외각 전자가 흑연축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동을 해버리면 이 리튬이 어떻게 되겠어? 산화수가 1 플러스가 되겠지. 이게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최외각 전자가 비금속인 리튬 쪽으로 비금속인 흑연층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동하고 나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뭐가 생길 수도 있어. 정전기적 인력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다시 또 리튬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모습과 이 모습의 평형 상태로 이 에노드가 존재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흑연층에다가 리튬을 넣어두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유전자가 나타나게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느냐? 자, C는 뭘 뜻하는 말이겠어요? C. C는 탄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GR은 바로 여기에 있는 흑연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흑연을 여기 이제 GR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의 모습을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래파이트 상태의 탄소층에 리튬 원자가 껴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이 껴들어가 있는 건 100%다 껴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뭐냐면 원래 흑연은 흑연 층만으로도 온전히 잘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층이 이렇게 100만 층이 있으면 그 100만 층에 리튬 원자가 100만 개 다 균일하게 들어가는 게 편하겠어요? 뭐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 게 조금 더 확률이 높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흑연층이 100만 층이 있는데 그 100만 층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층마다 정확하게 리튬 원자가 착착착착착착착착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 대충 넣다 보니까 어디는 좀 리튬 원자가 끼어 있고 어디는 좀 비어 있고 어디는 좀 끼어 있고 둘 중에 어떤 경우의 수가 더 높겠어요? 후자가 당연히 높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운동장에 여러분 친구들 다 불러내가지고 줄 세운다고 쳐봐요. 줄이 촥 오와 열이 맞을 확률이 커요? 삐뚤빼뚤할 확률이 커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 Z는 어떻게 되는 거야? Z는 매우 임의적이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 흑연층이 있으면 이 녀석을 잘 만드는 기술자는 이 Z가 크게 나타날 거고 좀 기술력이 떨어지는 데는 Z가 좀 작게 나타날 거고 무슨 말 알겠죠? Z가 무슨 흑연층 안에 껴들어가 있는 리튬 원자의 개수요. 그럼 저희 클수록 클수록 잘 끼워 넣은 거죠. 많이 들어갔다 인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면 HO, H2O 무슨 뜻이에요? H 산소 하나당 수소가 하나 있다는 얘기고 산소 하나당 수소가 두 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흑연, 준비된 흑연층에 리튬 원자가 Z개에 있다는 뜻이라고요.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그냥 화학식이에요, 화학식. 화학식인데 만드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럴 때 배터리 효율을 올리려면 리튬 원자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작게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많이 넣어요. 최대한 많이 넣어야 배터리 효율이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Z는 매우 임의적으로 결정될 거라고. 만드는 사람의 손을 탄단 말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몇 개 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몇 개 있다라고 얘기를 못 하고 제시된 흑연층에 대해서 얼마의 비율로 있는데 이거는 만들어 놓고 나서 측정을 통해 알아내야 된다 이런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중에 잘 봐. 이 중에 일부가 어떻게 되고 있어? 이 중에 일부가 리튬 플러스가 되면서 자유전자를 내어놓고 있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Z계 리튬 중 일부인 Y계가 흑연층에서 빠져나와 리튬 양이온과 자유전자를 만드는 상황. 그게 에노드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걸 그림상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얘를 스위치 온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어떤 파란색으로 칠할까? 요 리튬 있죠? 요거 보이세요? 네. 요거 요 놈이 요런 식으로다가 전해질 용액으로 도망 나오면서 자 여기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얘가 빠져나오면서 몇 플러스가 됐죠? 1 플러스가 됐죠. 그럼 1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뭐가 생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얘가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생성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빠져나오면서 짜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자유 전자가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자유전자를 만들어내는 전극을 공학적으로 무슨 극이라고 해요? 그걸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걸 산화환원 뭐라고 해요? 산화. 자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걸 산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화전극을 영어로 에노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돼요? 자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외부 회로를 타고 반대쪽 전극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왼쪽에 그려놓은 에노드의 구조된 거예요. 에노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죠? 그래서 흑연, 리튬, 흑연, 리튬, 흑연, 리튬인데 리튬이 리튬 플러스가 되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자유전자가 반대쪽 전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그걸 지금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부터 여기에 있는 에노드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흑연층에 리튬 원자가 들어있는데 이미 이 스스로도 리튬 원자가 1 플러스 양이온 전자로 분리가 거의 80%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리튬 플러스나 자유전자가 빠져나오질 못해요. 왜? 둘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둘을 만들어내도 둘의 인력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태에서 스위치 온을 해버리는 거예요. 스위치 온을 하면 만들어진 자유전자가 전기 저항이 작은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여기 있는 도선은 기본적으로 전기 저항이 작잖아.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자유전자가 쫙 빠져나오는 거예요. 도선을 타서. 그러면 이 리튬 입장에서는 자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기적인 인력으로 여기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 자유전자가 추후에 도선을 타고 반대쪽 전극으로 가버리면 이제 얘한테는 더 이상 전기적인 인력이 없죠. 인력이 없잖아요. 마이너스가 있어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인력이 생기는데 자유전자가 도선을 타고 반대쪽 전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얘는 인력을 느껴요? 못 느껴요? 어려워요? 인력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는 전기적인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인력이 있죠. 인력이 있으니까 자유전자와 리튬 양이온으로 분리가 되어도 이 둘은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다. 여기 고정돼 있다? 고정돼 있다고요. 인력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그냥 흑연층에다가 리튬을 끼워 놓기만 하면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있다고요. 이 상태로. 왜냐면 마이너스 전자와 플러스 이온 사이 인력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요. 둘 사이 인력 때문에. 근데 요 놈을 가져다가 세팅을 하고 도선을 연결해서 스위치 온 해버리면 요쪽은 전기저항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선을 타고 자유전자만 혼자 왱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스위치 온 해버리면 이 스위치 온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얘하고 얘 인력 때문에 전자도 어디 가지 못하고 리튬 이온도 어디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위치 때문에 외부 회로로 자유전자가 도망가 버리면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인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마이너스가 있어? 마이너스가 없어? 이제 마이너스가 없잖아. 이게 마이너스인데 도선을 타고 얘 도망갔다며. 없잖아. 그럼 얘한테 인력이 작용하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나온다고요. 왜? 하필 또 바깥쪽에는 뭐가 있으니까?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음이온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도망가면 양이온 입장에서는 항상 화학에서는 무조건이에요. 플러스는 누구 찾아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누구 찾아가요? 산은 누구 찾아가요? 염기는 누구 찾아가요? 산. 무조건이에요. 모든 화학적 상호작용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찾아가는 플러스가 여기 머물러 있었는데 그 마이너스가 도망간 거예요. 도선 따라서. 그럼 얘는 낙동강 오리알이죠. 그럼 얘는 누군 찾아야 되겠어요? 또 다른 마이너스를 찾아야죠. 그랬더니 이쪽 용액 쪽에 마이너스가 잔뜩 있네요. 그래서 빠져나온다고요.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에노드 말고 반대쪽 전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당최 얘는 왜 도선을 타고 빠져나오느냐죠. 그럼 잘 봐. 원래 이렇게도 인력이 있잖아요. 인력이 있는데도 얘는 도선을 통해서 빠져나오죠. 이 말은
이 자유전자 입장에서는 이쪽 인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도선을 넘어선 다른 쪽 인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다른 쪽 인력이 큰 게 있으니까 얘는 리튬을 버리고 도선을 타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당체 반대쪽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캐소드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캐소드가 어떻게 교동되느냐? 지울게요. 대답신나이. 으쌰. 두 번째 이 캐소드. 자, 캐소드 우리말 번역이 뭡니까? 환원전극. 캐소드의 우리말 번역은 환원전극이죠? 자, 그러면 이 환원전극은 어떻게 생겼냐면 화학식이 좀 독특합니다. 리튬 1-X 대 코발트 O2입니다. 희한하죠? 여기서 X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입니다. 그래서 이 X 역시 어떻게 된다? 임의로 결정됩니다. 임의로 결정됩니다. 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0이고 1보다 작겠구나. 1보다 작다. 그러니까 기술자에 따라서 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하는 캐소드 물질이 리튬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x가 0인 경우 x가 0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리튬 코발트 O2라는 얘기죠. 맞나요? 네. 그럼 이때 여러분 산소 산화수는 기본적으로 얼마예요? 2-. 산소의 산화수는 2-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리튬 산화수는 또 항상 뭐예요? 1 플러스죠. 그러면 이때 코발트 산화수는 몇 가가 돼야 돼? 1 플러스. 바로 3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뭐? 이잖아. 이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이 리튬 비율이 달라지는데 저 리튬 비율의 X값이 0이라고 얘기를 하면 리튬 한 개 있는 거고 코발트도 한 개 있는 거고 산소도 2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리튬은 1 플러스, 코발트는 3 플러스, 산소는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게 X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냐? 원래 들어있어야 될 비율보다 리튬이 조금 더 작아졌다는 얘기죠. 네. 원래 있어야 되는 1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진 게 1 빼기 X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는 그 산화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리튬 1 빼기 X 리튬이 줄어든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코발트가 4가 플러스가 생깁니다.
원래 코발트 3가 플러스에서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잘 봅시다. 요 수식 한번 보세요. 요 수식 보시면 리튬이 1-x에 있는 거 맞죠? 네. 그리고 리튬이 4가건 리튬이 3가건 얘 x개 있고 얘 1 빼기 x개면 두 개가 더해지면 1 맞죠? 네. O2는 그대로죠. 그럼 이때 산화수 분포를 보면 리튬은 항상 산화수가 1 플러스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1-x일 때 코발트 4 플러스가 x개면 코발트 3 플러스가 1 빼기 x개다. 이렇게 되면 전하량 보존이 만족되는 거 알겠어요? 네. 볼까요? 간단한 계산 1 빼기 x는 1 플러스죠. 더하기 x개가 4 플러스죠. 그리고 1 빼기 x가 3 플러스죠. 그게 뭐랑 같으면 돼요? 두 개가 2 마이너스인 것과 크기가 같으면 되는 거죠. 같아질까요? 네, 같아집니다. 연산하면 같아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여기 보시면은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4x 뭐냐면 소거가 되기 때문에 양쪽 크기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는 것은 얘를 기준으로 하면 코발트가 100% 3 플러스인데 리튬이 일부 빠져나오게 되면 코발트 일부가 4 플러스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튬이 줄어든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일부 나타난다. 알겠죠? 이게 바로 캐소드에서 나타나는 그 물질적 특징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 그림. 자 보세요. 리튬 1 플러스 3, 코발트 3 플러스가 있죠. 리튬 1 플러스 코발트 3 플러스가 있죠. 그래서 리튬 1 플러스와 코발트 3 플러스가 1대1, 1대1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요 존재 비율이거든요. 리튬 플러스 1, 코발트 3 플러스 1대1로 있죠. 그런데 어느 자리에 코발트가 몇 가가 됐어요? 4가가 되었죠. 그랬더니 이 자리에 리튬이 어떻게 돼요? 비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3 플러스가 1대1로 있어야 되는데 리튬이 없어진 자리는 코발트가 4 플러스가 되면 전기적으로 중화가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 더하기 3 플러스 더하기 1 플러스 하면 4 플러스죠. 그걸 코발트 4 플러스가 한꺼번에 전하량 보존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떻게 돼? 이 자리가 원래 베이컨트, 비어있는 상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캐소드의 모습이 된다. 이런 얘기죠. 비어있는 것 때문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리튬에서 원래 이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이 1 빼기 x가 됐다는 얘기는 이 리튬 일부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게 요 베이컨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 일부 줄어든 만큼 코발트 4가가 일부 나타난다고 했죠? 네. 코발트 4가가 일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x가 1인 경우에는 x가 1인 경우는 이런 꼴인 거죠. 모두 다 리튬 1 플러스 코발트 3 플러스가 1대1, 1대1, 1대1. 그러면 이 모습이 지금 요거고요. 네. 여기서 리튬 일부가 제거된 꼴이 요거라고요. 이해됐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바로 에노드에서 생산된 자유전자는 누구와 정전기적 인력이 가장 클까요?
정답. 코발트 4 플러스 와의 인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자유전자가 있다고 했죠. 원래부터 자유전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자유전자가 리튬을 버리고 리튬 플러스를 버리고 자유전자가 반대쪽 전극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네. 왜? 누굴 보고 환승 이별을 한 거예요. 얘를 보고. 무슨 말 알겠어요? 얘를 보고 환승 이별을 하게 된 거다. 이런 말이죠.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코발트 4 플러스 있죠. 요 놈을 보고 자유전자가 달려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놈이 기존 코발트 4 플러스로 이동하여 요 자리가 이 자유전자랑 반응을 해서 반응하면 자유전자는 남아있겠어 없어지겠어요? 자유전자가 반응해서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코발트 4가 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4 플러스가 전자 받으면 몇 가가 되는 거예요? 3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때 여기가 베이컨시가 된다고 했죠. 이 베이컨시 쪽으로 기존 용액 쪽에 있던 리튬이 이렇게 옮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왜? 전화량 보전 때문에.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돌게 되면 잘 봐요. 스위치 온 하기 전에는 음이온, 양이온 역시 1대1, 1대1, 1대1로 있어야 전화량 보존이 되겠죠. 네. 근데 스위치 온 하면 에노드 쪽에 있던 리튬이 리튬 양이온이 되면서 용액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기존 용액 쪽에 있던 리튬 플러스가 코발트 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면서 다시 양이온, 음이온이 1대1, 1대1, 1대1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구동되는 배터리를 리튬 아이온 배터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그렇죠? 완전 중요하다. 그러면 요 경우 이 캐소드의 반쪽 반응. 자, 당연히 이 반쪽 반응은 산화 반응 돼야 되겠어요? 환원 반응 돼야 되겠어요? 산화 반응 돼야 되겠어요? 환원 반응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환원 반응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환원 반응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리튬 1-X의 코발트 3 플러스가 1-X의 코발트 4가를 앞에 쓸까? 코발트 4가가 여기에서 X기만큼 만들어지고 코발트 3가는 1-X만큼 남아있는 상태에서 O2가 그러니까 O2가 붙어있는 물질이 캐소드겠죠? 여기에 자유전자가 오는 거죠. 자유전자. 이 자유전자가 자유전자가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저기 반대편 그럼 에노드로부터 온 거죠? 네. 에노드로부터 왔죠. 그 에노드로부터 몇 개 왔느냐? 아까 반응식에 내가 Y개라고 썼었어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식이 아까 지워버렸지만 리튬 Z개의 그래파이트가 있으면 여기서 리튬 Z개에서 Y개만큼 빠지고
리튬 1 플러스가 Y개만큼 만들어지고 자유전자가 Y개만큼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네. 기억나죠? 기억나죠? 요 놈이 그대로 여기 있는 거야.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저기에 있는 리튬 1 플러스도 동시에 공급이 되겠죠. 자, 잘 보세요. 왜 이러냐면 이 캐소드 쪽으로 자유전자가 공급이 될 때 리튬 이온도 같이 공급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봐요. 지금 여기서는 내가 자유전자 몇 개의 이동을 가정했어요. 한 개요. 자유전자 한 개 이동을 가정했죠. 그럼 자유전자 한 개가 코발트 기존 4가랑 반응을 해서 자유전자 한 개가 코발트 3가를 하나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동시에 리튬이온 몇 개가 이동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 개가 이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캐소드는 자유전자 한 개에 리튬이온 한 개가 동시에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전자가 Y개 공급되면 리튬이온도 Y개 공급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 두 개가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리튬은 1 빼기 X 더하기 Y개로 바뀌는 거예요. 리튬이 더해져야 하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자유전자가 반응을 하는 만큼 코발트 삭가는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자유전자가 결합하는 만큼 코발트 삭가는 많아져요? 적어져요? 자유전자가 결합하는 만큼 코발트 삭가는 적어집니다. 코발트 삭가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집니다. 적어지죠. 그러면 코발트 삭가 역시 원래 X개 준비되었는데 Y개만큼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면 코발트 3가는 코발트 삭가가 줄어들면 코발트 3가는 많아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많아요. 다시 많아져야 되죠. 얼마나? 1 빼기 X 더하기 Y개만큼. 그리고 산소 개수는 변해요? 변함없어요? 끝. 알겠죠? 그래서 반응식 자체만으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반응식이 아니죠.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반응식은 개수들이 변해요? 개수들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미 인터캘레이션을 통해서 에노드를 만들 때부터 들어가 있는 리튬이 임의적인지라 반응식 자체도 딱 뭐라고 결정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캐소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코발트 삭가의 비율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가 또 만드는 사람의 취향이나 기술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요 존재비도 명확하게 요 존재비 역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반응식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제시되어 있는 그림이랑 함께 보아야 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흑연층에 들어있던 리튬이 리튬 플러스가 돼.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자유전자가 만들어지지. 그럼 이 자유전자는 도선을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어. 왜? 누구 때문에? 코발트 몇 가 때문에? 4가 때문에. 그럼 코발트 4가가 자유전자를 만나버리면 뭐로 바뀌어? 3가로 바뀌어. 그럼 비어있는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돼? 기존 용액에 있는 리튬이 이동해 들어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캐소드는 보시다시피 어쨌거나 자유전자가 생산돼 자유전자가 소비돼. 자유전자가 소비되지. 자유전자가 소비되는 걸 공학적으로 무슨 극이라 그래? 플러스 극이라고 하지. 무슨 말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쓰시고. 자, 필기 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당연히 여러분 학습지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데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 알아두세요. 알겠죠? 네. 학교 선생님은 당연히 이렇게 설명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당연히 안 해준다는 걸 알잖아요? 못 해줍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맙시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바쁘시겠죠? 네. 알겠죠? 예. 그런데 저 정도의 내용이 서울대 입시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알겠죠? 서울대를 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설명 방식을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네. 그죠? 자, 썼어요? 네. 썼죠. 자, 썼죠. 그다음. 자, 그러면 두 번째 해봅시다. 두 번째. 에이, 이 충전 과정. 이 여러분, 리튬 아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대전화에 사용하는 배터리 있죠? 이거 충전할 수 있어요? 충전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충전할 수 있지요. 반면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르클랑셰쉘, 그거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르클랑셰쉘, 다른 말로 건전지라고 했죠. 네. 건전지는 충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보통의 그런 건전지와는 달라요. 충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뭐라고 부른다? 충전기. 바로 찾았지. 세콘다리 셀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라는 말은 신문에도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SK와 LG의 2차 전지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회사의 주가가 변동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신문에도 나오거든요. 그 2차 전지가 세콘다리 셀의 번역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세콘다리 셀의 의미가 뭐다?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뭐냐면 2차 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뭐 1이라고 할까요? 1? 여기서 충전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충전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방전에 이용한데.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이거 펜슬로 봉투 넣은 거 같아요. 응?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기 뭐 벽에도 테러 났습니다. 누가 벽에 테러냈다고요? 지금 준석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준석스. 좋아요. 자, 그럼 이 충전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외부에서 가해주는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여 방전 과정의 반응의 역반응을 강제적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아시다시피 충전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충전돼요. 어디에 꽂아야 돼요? 꽂아줍니다. 꽂아야 되잖아요. 꽂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외부에서 가해주는 전기 에너지인 거예요. 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화학 반응을 강제적으로 일으킨다. 강제적으로 아시겠죠? 근데 그 강제적으로 일으키는 반응은 방전 과정의 역반응이라. 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외부 전극을 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quiz 외부 전극의 플러스 극을 어디 걸어야 될까요? 외부 전극의 마이너스 극을 어디 걸어야 될까요? 플러스 그 오른쪽에 마이너스 그 왼쪽에 나가야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플러스 극을 어디 걸어야 될까요? 플러스가 반드시 왼쪽입니다. 마이너스 극을 어디서 걸어야 될까요? 플러스 오른쪽.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죠? 네. 지워도 되겠죠? 자, 이 그림을 샥, 샥샥. 자, 그러면 원리는 이겁니다. 원리는 기존 전지, 기존 방전지. 자, 방전지라는 게 앞서 요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방전하는 전지 하겠죠? 기존 방전지의 플러스 극의 외부 전원 뭐를 걸까요? 기존 방전 전지의 플러스 극에 외부 전원 뭐를 걸어야 될까요? 외부 전원 뭐를 걸어야 될까요? 플러스 극일까요? 마이너스 극일까요? 아 잠깐만 마이너스 같은데. 맞지? 아닌가? 잠깐만. 살짝 더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렇죠.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걸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좋다고요. 약간 헷갈리잖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시간 30분 주면 누구나 맞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외울 때 기계적으로 팍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요. 그냥 마이너스인 것 같아. 일단 내 생각에도 마이너스. 바로 외부 전원 와. 플러스입니다. 아 미워. 청력 때문에 거꾸로. 그리고 그런 것 같은데. 기존 방전지의 마이너스 그게 외부 전원 뭐를 걸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기계적으로 외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충방전이 되는 2차 전지에서는 방전 과정에 플러스 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나중에 외부 전극 플러스 극을 걸어야 충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 방전 전극 마이너스 극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외부 전원 다시 마이너스를 걸어야 충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게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잘 봐. 방전 전극 어디가 마이너스야? 여기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지. 여기다가 어떻게 걸어야 돼? 외부 전원을 요렇게 걸어야 한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저렇게 걸어야 된다고. 그러면 외부 전원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지. 여기가 플러스 극이지. 즉 여기가 방전지에서 마이너스 극이었지. 방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을 걸어야 돼. 알겠죠? 방전지의 플러스 극이었지. 여기에서 자유전자가 소비가 됐으니까 거기에 외부 전극 플러스 극을 걸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전기화학 충방전의 공식이에요. 외워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짜잔.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의 역할은 뭐예요? 외부 전원 플러스 극. 이건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배터리의 플러스 극으로 뭐가 들어와요? 배터리의 플러스 극으로 뭐가 들어와요? 플러스 전화. 어떤 물질이 들어오죠? 배터리 플러스 극으로 무슨 물질이 들어와요? 그렇지. 바로 플러스 극으로 이 플러스 극의 공학적 역할은 자유전자
강제적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외부 배터리 플러스 그게 목적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외부 전극 플러스 그게 달려있는 물질에서는 보시다시피 이압 하고 자유전자가 뽑혀 나와야 되죠. 자유전자가 뽑혀 나오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해요? 산화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강제적 산화가 일어나야 돼요. 알겠죠?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을 무슨 전극이라고 해? 에노드라고 하죠. 알겠죠? 알겠죠? 아까 방전 과정에서는 이 코발트 리튬 전극이 무슨 전극이었어요? 캐소드였죠. 그런데 충전 과정에서는 에노드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뭐 때문에? 외부의 강제적인 전원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강제적으로 전하가 뽑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코발트 3가에서 벌어집니다. 코발트 3가에서 전자가 강제적으로 뽑혀 나옵니다. 그러면 코발트 3가가 뭐로 바뀌겠습니까? 코발트 4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플러스, 리튬 플러스가 있었죠. 그 리튬 플러스가 어떻게 된다? 이 자리에 리튬 플러스가 있다가 3가가 4가가 됐죠. 3가가 4가가 되면 4가하고 1가 사이에 정전기적 청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 이 자리에 있던 리튬이 반대쪽 수용액으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발트 3가에서 강제적으로 전자가 뽑혀 나온 다음 얘가 4가가 되고 여기 있던 리튬이 수용액 쪽으로 뿅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온 전자가 배터리를 타고 배터리의 마이너스의 뜻은 뭐예요? 배터리의 마이너스의 뜻은 뭐예요? 전자를 바로 우리가 전지라고 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건전지 사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있죠. 그 건전지에 우리가 산업 그냥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건전지에 플러스 극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의 역할이 뭐다? 자유 전자를 강제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즉 외부 전원 마이너스는 자유전자가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자유전자가 강제적으로 공급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강제적 무슨 반응이 돼야 되겠어요? 외부 전자를 밀어 넣으니까 여기서는 강제적 환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뭐라고 불러요? 캐소드라고 하죠. 아까 방전 과정에서는 리튬 전극이 에노드의 캐소드였어요. 에노드였죠. 그런데 지금 충전 과정에서는 에노드의 캐소드예요. 캐소드로 바뀌는 거예요. 즉 충방전 과정에서 에노드 캐소드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알겠죠? 그러면 이 자유전자가 들어와서 넘칠 거 아니에요. 넘치는 자유전자와 누가 정전기적 인력이 있겠어요? 용액 중에 리튬 플러스가 보시다시피 이 전자하고 인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용액 쪽에서 리튬 층으로 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전 과정 속에서 흑연에서 리튬이 빠져나왔다면 충전 과정을 통해 다시 그 리튬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리튬 다시 채웠으니
충전대 거치대에서 꺼내서 다시 휴대전화에 세팅을 하면 거기서 이 리튬이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다시 또 방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흑연층에 있던 리튬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전류가 흐르고 코발트 4가가 코발트 3가가 되는 건데 그걸 역으로 뒤집어서 코발트 쪽에 플러스 극, 리튬 전극 쪽에 마이너스 극을 넣으면 코발트 3가는 다시 코발트 4가로 바뀌고 용액 쪽에 있었던 리튬 양이온이 다시 흑연층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요게 충전 과정. 알겠죠? 예? 그러면 결국 여기서 바로 반쪽 반응 어떻게 될 거냐. 자, 바로 첫 번째 1, 에노드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에노드에서는 이 반응이 되겠죠? 에노드에서는 그냥 얘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캐소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즉, 요 과정은 지금 충전 과정이에요, 방전 과정이에요. 충전에서 이렇게 되는 반응이 에노드고요. 충전에서 이렇게 되는 게 캐소드라고. 그냥 역반응. 알겠죠? 앞서의 역반응. 그리고 그걸 일으키려면 외부 전원에 플러스 극을 방전 과정에 플러스 극에 걸어야 되고 외부 전원 마이너스를 방전 과정에 마이너스에 연결을 할 때 이런 충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을 뭐라고? 리튬 아이온 배터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